당신의 평생 눈 건강 SNU 안과. 다래끼가 생기면 무심코 손으로 짜거나 약국에서 안약부터 찾으시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대처들이 오히려 증상을 더 오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다래끼가 아닌 더 큰 질환을 발견할 기회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마이봄샘은 위아래 눈꺼풀 안쪽에 자리 잡은 수십 개의 작은 기름샘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겉면에 기름막을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기관에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만드는 세포의 단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포의 재생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마이봄샘의 면적도 젊은 시절의 30% 수준까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분비되는 지질의 성질 변화입니다. 건강한 마이봄샘은 올리브 오일처럼 맑은 지질을 만들어내지만 노화가 많이 진행되면 기름 성분이 체온에도 녹지 않는 고체에 가까운 형태로 점점 탁해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눈 깜빡임을 통해서 지질을 짜내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눈꺼풀 가장자리의 근육도 나이가 들면서 지질을 배출하는 물리적인 힘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굳은 지질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분비 기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변화는 뚜렷한 증상 없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누적된 변화가 염증으로 이어지면서 다래끼가 잘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대부분은 통증 없이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 뒤늦게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안에서 굳어서 정체되어 있던 기름 성분이 주변 조직으로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몸의 면역계는 이를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세균 감염 없이 발생한 이 염증이 눈꺼풀 안쪽에서 뭉쳐서 단단한 덩어리로 만져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콩다래끼라고 부르기도 하는 산립종입니다. 한번 생긴 산립종이 왜 자연적으로 흡수되지 않는지는 우리 몸의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굳은 물질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뭉치는 현상이 길어지면서 염증 주변으로 단단한 주머니가 형성이 되는데 2단계에 접어들면 기본적인 온찜질 같은 관리만으로는 다시 흡수시키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래끼가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항생제 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립종은 세균 감염이 아니라 기름샘이 막혀서 생긴 염증이기 때문에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래끼의 종류에 따라서 같은 행동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세균 감염으로 생긴 겉다래끼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짜는 경우에 주변으로 세균이 번지면서 감염 부위가 오히려 퍼지고 심하면 봉화지겸 같은 염증으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기름이 막혀서 생긴 덩어리인 산립종은 억지로 누르게 되면 굳은 기름 성분이 주변으로 또는 안쪽으로 깊숙이 스며들면서 덩어리가 더 커지고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염증이 눈꺼풀에 반복이 되면 기름 배출구 주변에 굳은 물질이 쌓여서 점점 길을 더 막게 되는데요. 출구가 막힌 상태로 안쪽으로 압력이 쌓이다 보면 기름샘 스스로의 재생 능력도 점차 떨어지고 결국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흔히 발생하는 콩다래끼와 눈꺼풀에 생기는 종양인 피지샘 암종은 생기는 위치와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인데요. 둘 다 통증 없이 단단한 덩어리로 만져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현미경으로 세포를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겉모습만으로 구별하기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조직 검사 없이 단순한 다래끼로 생각해서 방치하거나 또는 처치만 반복하다가 피지샘 암의 진단이 1년 넘게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암세포들은 주변 눈꺼풀 조직을 침범하거나 심한 경우 림프계를 통해서 전신으로 전이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조직으로 많이 퍼진 상태에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료가 아주 어려워지고 예후도 매우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피지샘 암에만 해당한 것은 아니고요. 기저세포암이나 편풍세포암 같은 다른 눈꺼풀 종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 눈꺼풀 안쪽에서 서서히 덩어리가 커지다가 나중에야 겉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같은 자리에서 3번 이상 다래끼가 재발한다면 이는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처치만으로는 주변에 있던 세포들이 다시 자라나게 되고 결국에는 몇 달 만에 같은 자리에 또다시 튀어나오는 현상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눈꺼풀에 있는 이 덩어리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낫지 않는 다래끼를 단순히 컨디션 탓으로 여기고 집에서 혼자 관리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안과에서 꼭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한 달 넘게 관리를 해도 덩어리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지는 경우. 둘째, 완전히 똑같은 자리에 3번 이상 재발하는 경우. 셋째, 덩어리 주변의 속눈썹이 눈에 띄게 빠지거나 눈꺼풀 가장자리가 헐어 있는 경우. 넷째, 예전에 없었던 시야 흐림이나 이물감 등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요즘에 안과에서는 K5M과 같은 전문 장비를 통해서 눈꺼풀 속의 마이범샘의 형태와 소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량을 분석하고 안구 표면의 기름막 분포도 측정해서 눈물막을 평가하고 색극등 현미경을 통해 기름 배출구가 막혀있진 않은지, 분비되는 기름의 상태는 어떤지 등을 보고 눈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 핵심은 지금 눈꺼풀에 생긴 덩어리가 단순한 염증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의 신호인지 정확히 감별해서 바른 대처를 하는 데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변화를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처치를 받은 경우에는 눈이 문제없이 회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이를 단순한 다래끼로 여겨서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면 눈의 기능과 형태를 보존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죠. 이 눈꺼풀 안쪽에서 조용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육안으로만 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꺼풀의 변화가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원장 이민규였습니다.